을지로 주식 토크.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이상원 매니저입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초전도체 테마를 제외하고 조용히 상승 곡선을 그리던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 AI 테마인데요. 얼마 전 미국 엔비디아에서 촉발된 인공지능 열풍이 이제 국내 의료 AI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충현 위원님과 함께 의료 AI 주도주인 루닉과 뷰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 대비 루닉과 뷰노 주가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어요. 각각 장난 거의 아니죠. 500%, 700%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왜 이 두 기업이 이제 의료 AI 섹터에서 주도주로 평가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주가 상승만 놓고 보면 거의 사실상 그 헬스케어의 2차 전지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 루닉과 뷰노가 최근에 주가가 좋은 이유를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로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적으로 보나 아니면은 어떤 그 AI를 활용한 다각화 측면에서 보나, 또 최근에 유상증자를 또 성공시키기도 했죠. 네. 그래서 자금 여력으로 보나 대장주로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별화를 좀 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루닛이라는 큰 대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누가 2등이 될 것이냐, 이제 나머지 업체 중에서 누가 2등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경쟁 구도에서 좀 뷰노가 많이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그림이 두 가지, 그 두 회사가 주가가 좀 좋은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제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다각화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예전에 보고서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이 이제 모태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의료 영상을 가지고 어디가 암이인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솔루션들이 대부분 근본인데, 이제 여기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잘 있다시피 이제 병리 쪽으로 확장을 했죠. 그래서 동반진단 쪽 관련된 솔루션으로 다학화를 이제 확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예후 예측,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를, 환자의 심정지 확률을 예측하는 솔루션을 또 국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는 그 예후 예측 솔루션 매출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회사의 공통점을 보면 좀 이런 식으로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좀 공통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매출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영업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테마주로서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의 꾸준한 실적 증가 및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또 적자인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쵸. 주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흑자 전환을 성공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닛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 이제 루닛은 두 가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이제 암 진단 보조해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게 네네. 루닛 인사이트고, 그리고 루닛 스코프라고 하는 솔루션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동반 진단을 하는 병리 진단 쪽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글로벌 장비 회사들, 의료 장비 회사들과 파트너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대부분의 루닛 인사이트 매출이 후지필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른 파트너사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파마들과 제휴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뷰노는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예후 예측 솔루션이 굉장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해서 비급여 상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이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 또 해외 시장 쪽에서는
이제 뭐 일본 쪽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도 이제 FDA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루닛 인사이트 말씀해 주실 때 이제 후지필름 향 일본 기업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뷰노도 이제 일본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럼 혹시 일본 시장에서 이제 의료 AI에 대한 좀 우호적인 상황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일본에서 결국엔 보험 정책으로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A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가산 수가,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는 정책이 네.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하고 이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네. 또 일본 영업을 주도하는 일본 기업들이 네. 또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합의도 잘 맞습니다. 아, 이게 또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게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합이 잘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파트너사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일본 시장을 좀 성과를 잘 나게 하는 요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 해외 진출이 뭔가 네. 이제 성장의 키인 만큼 각 국가의 좀 정책도 어떻게 바뀌나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시장을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다른 시장도 일본에 준하는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루닛 유상증자 얘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난 8월 23일에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네, 이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름이 네,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 발음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개발비 중심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비용이 증가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운용 방향이 좀 어떻게 되는지랑 네. 또 이렇게 비용 증가하게 되면 BEP 네. 달성 시점이 또 25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일단 질문을 두 가지로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BEP 달성 시점 지연 가능성은 저는 그것도 좀 열려 있다고 봐요. BEP가 결국은 비용이 증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비용을 들이는 만큼 그만큼 빠르게 외형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BEP 시점이 느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BEP가 느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BEP 달성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유상증자 전에 BEP 달성 시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거는 결국 캐시번,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적어도 2026년까지는 이제 런웨이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연구개발비가 허투루 쓰이지만 않는다고 하면 네.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랑도 약간 일맥상통을 하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유상증자 금액을 2천억 정도, 대략 2천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했는데, 네. 그 중에 1,100억은 이제 자체 개발비나 이제 인건비에 활용을 하고, 네. 900억 정도를, 이게 재밌는 좀 포인트인데, 인 오거닉 그로스, 그러니까 이제 M&A나 혹은 라이센싱 파트너십, 그러니까 좀 더 유기적인 성장이 아닌 쪽에 성장하기 위한 용도로 배정을 해놨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포인트라 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정한 기업을 뭐 M&A나 혹은 뭐 파트너십으로 가는데 연결 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도 BEP를 달성할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금을 확보한 상태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유상증자를 할 때 이번에도 디스카운트를 크게 받았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유상증자를 발표한 시점부터 주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오히려 기대감을 조금 더 평가를 더 높게 해주는 것 같아요. 두 기업의 매출을 비교해 보면 이제 뷰노의 경우는 루닛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은 적고 내수 비중이 높은데, 향후 국내 해외 시장의 비중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뷰노와 루닛의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소위 산업과 실물 경제랑 가장 유사한 지표를
이제 주가라고 보잖아요. 시총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실제로 그 주식 시장에서 의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실물 시장에서 의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나라가 전체 의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뭐 10% 안 되게 봐요. 제가 정확한 비율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주식 시장도 아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중요성을 말씀드린 이유도 그러한 일환인데, 그런 것처럼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도 내수 시장만 갖고서 성장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기기 혹은 디지털 헬스 기업들을 보더라도 네.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엔 지금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국내에서 이제 너무 잘하고 성과를 냈지만 결국엔 해외 매출은 꾸준히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 속에서 포지션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글로벌 시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홈그라운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해외 시장으로 나가면 그쪽 시장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 강도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비중이 저는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그 현지 시장에도 한국의 뷰노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기업들과의 경쟁을 또 해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테크 네.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없는지, 네. 만약에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루닛이랑 뷰노 같은 기존의 의료 AI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년째 나오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론만 놓고 보면 빅테크 기업이 이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이런 헬스케어 시장에,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에 플랫폼 형태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입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전략적인 부분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각 잡고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측면이어서 일단 과거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일 뿐이고요. 네. 또 미래 시장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기업들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쪽에 AI 회사들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엔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가거나,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은 특히 플랫폼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플랫폼 쪽으로에서는 사실 언제든지 좀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특별한 성과를 낸 케이스는 드물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이름값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름값이 있는데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은 잠재적으로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쟁 구도는 이제 시장이 커질수록 좀 더 이제 가시화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루닛 유상증자 할 때도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10년은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좀 천명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뭐 카카오, 아니면은 구글, 뭐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죠, 언젠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향후에 그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충현 위원님과 함께 루닛, 뷰노, 의료 AI 주도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을지로 주식 덕.